여기서 보십시다. 선 스펙트럼을 보도록 할게요. 선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 수소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의 에너지 양자와 일단 차근히 보자.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수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형을 위한 거고 그가 갖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그러니까는 수소 일단 여기서 다른 것보다 왜 하필 수소를 했을까? 수소의 원자 번호 우리 이 정도는 알죠? 원자 번호 몇 번? 1번. 그럼 양성자가 몇 개? 1개. 전자도 몇 개? 그래서 수소 쓰기가 편한 거야. 왜 전자가 꼴랑 하나니까 얘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걸 하면 전자를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전자 때문에 얘가 절로 가는지 일로 가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쓴다는 거. 그때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그래서 옆에 보면 양자와 이런 말,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자는 각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는다. 그래서 양자화라는 건 특정한 그러니까 쉽게 양자화라는 말이 나오면 특정한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를 양자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시면 되고 양자수라는 거 원자에 가까운 것부터 양자수라는 건 N1, N2에서 나타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자. 껍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양자수라는 말이 좀 더 편하고 그래서 광량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기만 하세요. 광자니까 빛광자지. 근데 이 자자는 물질에 할 때 표현하는 게 자자거든. 근데 이거 말로만 들어. 약간 나중에 물리원에 가면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예전에는 입자와 에너지는 별개였었어요. 입자는 입자고 에너지는 에너지 이렇게 별개의 문제였었는데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라는 실험을 통해서 빛이 에너지이긴 하지만 입자의 성질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그걸 발견해냈어요. 근데 물질은 물질인데 물질이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자, 물질을 던지면 이게 슝 하고 날아가지.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보게 되면 활 날아가는 거 본 적 있니? 빨리 날아가는 거 말고 천천히 날아갈 때 모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혹시 기억나? 그래. 이렇게 활이 이렇게 헤엄치듯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쭉 날아가지. 출렁이면서 이게 지금 뭐야? 파동의 모습이야. 에너지일 때 에너지는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움직여요. 근데 물질은 직선하잖아. 근데 활은 입자이지만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자, 이 광량자는 뭐냐면 빛인데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을 때 빛이긴 하지만 빛의 입자성 다시 빛이 불연속적인 덩어리로 해석한다는 거야. 이거 제대로 설명하려면 물리원의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살짝만 써놓기만 하자.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는 걸 배워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일단 양자와 불연속적이다.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전자는 특정한 궤도만을 일정히 운동하면 이 경우 전자기파는 방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특정한 궤도에만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많고 적으면 걔는 똑같은 에너지인 거야. 그런데 그 궤도를 벗어나면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한 정상 상태 다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전이라는 말은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할 때 그 차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나 방출을 한다. 자, 말이 어려워. 자, 그림 보면 좀 더 쉬워집니다. 지금 여기 양성자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껍질에 양자에 여기에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있어. 근데 먼저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죠. 그럼 서로 인력이 있어. 인력이 있어. 그런데 얘가 인력이 있으면 일로 끌려 들어와야 되지 않아? 근데 끌려 들어오지 않고 일정한 여기를 영역에서 궤도를 계속 일정을 돌고 있거든. 그렇다면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건 이 인력을 극복하고 버티는 무엇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 여기보다 멀리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여기를 여기 껍질에 있는 E1 여기 있을 때 E2라고 치자. 그러면 E1에 있을 때랑 E2에 있었을 때 에너지는 누가 더 틀려도 괜찮아.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야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할까? 힌트. 얘가 당겨. 어디에 전자가 어디에 있어야 에너지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야겠죠. 이 자기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적어. 그러니까 얘가 끌려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왔다라는 것은 왔다는 건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뺏긴 거야, 외부로.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딸리네. 그러니까 끌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돼? 방출이라는 어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 가까이 있던 애가 바깥으로 벗어났다는 건 그만큼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된 거야. 흡수가 되니까 어떻게? 흡수가 되니까 그만큼 벗어나게 되는 거고 방출됐으니까 그만큼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전자가 이 중간에도 있을 수 없을까요? 여기에? 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왜 있을 수 없냐면 이 전자는 여기에만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만 있어야지 이 중간에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양자수, 양자와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해요. 중간에 있을 수 없고 여기만큼의 에너지를 갖든지 이 여기에 있는 에너지만 가져야지 중간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걸 보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 준위 차만큼 차이만큼 어떻게 흡수하거나 방출해. 만약에 진동수가 큰 빛을 흡수했어. 흡수하거나 방출. 짧은 빛의 파장의 흡수나 방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차이, 요 단어 차. 그 차이만큼 특정한 에너지 차이만큼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인 거야? 당연히 불연속적인 거지. 그 값만.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자가 여기에도 있고 어디에든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흡수 방출을 많이 방출했고 조금 바꾸고 막 연속적이지.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선 스펙트럼이 되어지는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